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세뇌 탈출에서도 말씀되게 그 맞춘 것 같아요. 중국의 시진핑은 못 간다. 요번에 구구절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쪽에 정부의 이제 대북 특사가 어저께 1박 2일로 다녀왔죠. 9월 5일 날. 그 이제 대북 특사 가봐야 이거 낀 신세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문재인 정부가 끼어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 근데 역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메이저 언론에서 인용하는 전문가들 별로 안 믿는데 결국은 미북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왔을 뿐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거 좀 살펴보면서 지금 미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요번에 대북 특사들이 가서 9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2박 3일로 평양에서 문재인,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무덤입니다. 정치적 무덤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째 저희가 쭉 짚어왔듯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강화돼 가고 있는 현상이고 미국과 북한의 대립 구도 역시 강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저께 그 세뇌 탈출에 출연했던 이 조성환 교수님이 이렇게 약간 암시를 하셨듯이 요번에 그 북한 쪽에서 폼페오에 간 친서가 그래서 폼페오 방북이 취소되게끔 만든 친서가 사실은 두 종류였다. 이런 설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게 상당히 유의미한 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친서는 오히려 좀 비둘기스럽고 비핵화에 좀 더 적극적이고 김영철 쪽의 친서는 강경 입장이고 그 두 가지의 친서가 같다고 하는데 이 미국과 북한의 저렇게 대립 구도가 강화되면 미국이 몰아붙이고 있는 방향은 예방전쟁으로 북한을 접수를 하든가 그러니까 예방전쟁을 통해서 군사 타격을 통해서 붕괴시키고 접수하든가 혹은 북한 내에서 어떤 급변사태 우당탕 쿵탕이 벌어지고 그 후속으로서 미국이 접수하든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접수하든가 그 둘 중에 한 길로 가고 있다고 보여요. 이 우당탕 쿵탕이 북한에서 벌어질 때 대개 세상 일이 그래요. 김정은을 제거를 할 때 이 제거하는 쪽이 내세우는 명분은 오히려 강경 노선을 표방하고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조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미국에 보낸 친서가 두 벌이었고 그때 김정은의 친서는 비둘기고 나머지 한 친서는 강경이었다라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 김영철 쪽에서 보낸 건 그렇게 강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세상 일이 추세가 그렇다고요. 김정은을 제거하는 쪽 그러니까 2인자 3인자들은 제거할 때는 강경을 표방하고 제거해요 보통. 그리고 제거하고 나면 바로 비둘기를 선회합니다. 인간의 간사한 동물이어서 제거할 때는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의 유훈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핵 강성대국과 성군 정치의 노선을 마음대로 비틀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제거를 하고 제거가 완성되고 나면은 비둘기로 돌죠. 김정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런 사정을 알 거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아슬아슬한 살벌한 정치 게임을 경험을 해온 그런 젊은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게임을 모를 리가 없죠. 자, 이렇게 살벌하게 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양 체제를 보호하고 평양 체제를 옹호하려는 움직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 뜻이라고요. 지금 평양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거는 이미 그러니까 평양으로 하여금 한번 미국과 만나가지고
나 비핵화 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폼 잡게 만들어주고 한번 판을 깔은 걸로써 문재인 정부의 역할 혹은 재롱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더 움직이면 이거는 거의 정치적 자살이에요. 무덤이라고요. 거기다가 이번 회담 전에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광을 내기 위해서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다시 연다? 이거는 진짜로 큰일 날 짓이죠. 이번 회담을 만약에 하면 회담의 의제는 뭐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4.27 선언, 즉 철도, 도로, 산림 등에 있어서의 퍼주기, 이거를 이해가는 그런 협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웃기죠. 이거 뭐 이런 퍼주기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사회가 다 가로막고 있고 북이 비핵화에 본격적으로 궤도진입하기 전에는, 그리고 비핵화가 일정한 성과를 내기 전에는 절대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인데 이걸 어기고 한국이 그냥 퍼주기를 둘이 만나서 계속 논의한다. 이게 무슨 이불 속 장군 노름인지. 이런 노름 하려고 문재인이 평양에 간다. 미국과 이런 그 전략 관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거는 심각한 정치적인 자살골입니다. 정치적 무덤으로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의 기러기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엊그저께 메이저 언론 하나는 남북 사이의 화폐 통일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웃기는 소리죠. 일단 북한 화폐라는 게 화폐가 아니에요. 북한이 전에 제가 세뇌 탈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화폐는, 북한의 원은 지금 사용되는 게 그 당비 지출하고 벌금 내고 뭐 이럴 때만 사용할 거예요. 실제로는 내 손에 만약에 북한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부 암시장 가서 전부 물건으로 바꿔놔요. 혹은 달러로 바꾸든지 혹은 유안화로 바꾸든지 혹은 엔화로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종이 쪼가리랑 멀쩡한 화폐인 대한민국의 원을, 화폐를 통일한다. 그래서 제가 지갑에다가 김일성 얼굴 쌍판 3개는 북한 돈을 들고 다녀야 된다? 참을 수 없죠. 이런 거를 지금 겁대가리 없이 쥐어 깔기고 있는 게 이른바 대한민국의 기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몽상을 가지고 있나? 이거 몽상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죠. 첫째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선물 안 끼겠다 이거요. 김정일이랑 쎄쎄쎄하고 거기서 사진 찍은 것 같고, 전에 그 판문점 위에 태워 올라간 것 같고 청와대가 바로 홍보 영상 만들어서 뿌렸잖아요. 우스꽝스러운 홍보 영상 만들어서. 그렇게 또 홍보 영상 만들어서 바로 뿌리겠다는 거죠. 오케이. 이 사람들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들 화 많이 나 있거든요. 원전, 최저임금제, 경기 침체, 자영업자 학살, 저소득층 학살,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고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국제사회랑 전혀 관계없이 가서 또 남북 간에 생쇼 부린다.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이거부터가 잘못 계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구도가 조만간 해소될 것이다라고는 기대가 있어요. 이거 절대로 조만간에 해소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제가 또한 세뇌 탈출해서 거듭 말해왔지만 이거는 이른바 시진핑 체제 아래서 중국이 첫째 경제적 하이테크 기술적으로는 그 포식자적 약탈자적 행태를 통해서 기업 사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을 밟겠다. 중국 제조 2025라는 플랜이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 군사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그 지정학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벨트를, 군사 요충지 벨트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대개의 경우에는 부패한 정권에 부실 차관을 제공해서 부실화시킨 다음에 집어먹는 방식, 그런 수단을 써서라도 그러한 군사 요충, 전략 요충을 확보하겠다. 1대1로 전략이죠. 그 다음에 중국 내부의 정치 체제는
시진핑을 황제와 같은 체제 혹은 모택동과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 체제의 지배자로 옹립하겠다. 이런 그 전체주의 복고 전략이라고요. 전체주의 반동 복고 전략. 이런 움직임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밥맛 없고 적나라해졌기 때문에 이번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는 절대로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의 몽상은 미국과 북한의 대립 구도가 해소돼서 그러니까 북한이 대충 뭐 무늬만 비핵화하고 미국이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거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다고 전제를 해요. 없을 테니까 거기서 대충 봉합돼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일 없죠. 미국은 그러니까 완벽한 비핵화를 요구를 해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해방시켜서 북한 지역의 2,500만 명을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의 시장을 향해서 이행시켜서 국제사회가 직접 도와주는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라는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북한의 대립 구도가 얼레벌레 해소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몽상 네 번째는 지금 트럼프의 정치 위기가 심화될 거다 이거예요. 요번에 미국에서 나온 그 워싱턴 포스트의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라는 할배가 쓴 트럼프와 그러니까 그 백악관의 트럼프 공포라는 책을 띄우는 거 보세요. 심지어 우리나라 조중동 같은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 책을 대서특필해서 띄우고 있어요. 이 책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떠한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많이 다루질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 관점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무슨 대단한 정치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 위기가 계속해서 타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의 그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가 정치적인 거대 투쟁에 나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CNN 이런 게 대표하는 미국의 민주당 리버럴, PC,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질 이런 세력과 대판 싸움이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트럼프 절대로 안 밀린다고요. 지금 미국 제가 세넷 탈출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1%예요. 1분기도 뭐 3. 몇 %였고 아마 올해 전체가 4% 넘을 거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인들이 자신감이 넘쳐 있고 중국과 사실상의 총성 없는 총알 없는 전쟁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트럼프나 공화당 진영이 몰려요? 천만에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다섯 번째, 이 사람들의 몽상은 이번에 11월 6일 날 화요일 날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참패할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몽상인데 이거 제가 장담드리지만 대승합니다. 대승이란 얘기는 뭐 여러 석 더 끌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원 그러니까 상원에 있어서의 머저리티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쪽이 다수당이거든요. 상원 머저리티를 지켜내고 아마 상원에서 지금 50대 47, 50대 뭐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표로 보면 50대 50이에요, 사실은. 맥케인이 죽었기 때문에 표 성향으로 보면. 조금 맥케인 죽기 전에 51대 49로 공화당의 머저리티인데 아무튼 공화당 머저리티를 상원에서 요번에 한 3, 4석 더 벌 거예요, 최소. 그럼 53대 뭐 47 뭐 이렇게 해서 공화당 머저리티가 상원에서 가볍게 방어될 거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 다 떨고 그냥 아주 그 야만적인 혹은 무식한 이유 하나만 들어도 이거죠. 요번에 35석이 걸려 있는데 그중에 민주당 및 범민주당 성향, 리버럴 성향이 26석이고요. 공화당 성향이 9석이에요. 그럼 둘이서 포카를 치는데 혹은 뭐 도박을 하는데 저쪽은 판돈을 26개를 걸어야 되고 이쪽은 9개를 걸어서 그거 가지고 그냥 섞어 갖고 둘이서 이기는 놈 먹자 이렇게 되면 판돈 적게 건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기대치가. 즉 공화당 쪽에서는 전체 35개 중에 뭐 10개, 12개, 11개만 이겨도 압승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많이 걸려 있다고. 이게 미 상원 선거가 2년마다 3분의 1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33명 이쪽 저쪽 33명 정도를 해요. 2년마다. 그러니까 그 33명에 어느 정당 상원의원이 많이 걸려 있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번에 33명 플러스 뭐 공석 이렇게 해서 35명인데 요번에 35석을 갖고 중간선거가 걸리는데 그중에 26개가 민주당 성향이란 말이죠. 민주당 내지 범민주당 성향이에요. 26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상원 쪽은. 하원 쪽은 435석인가 전체가 다 걸리는데 미국 하원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하원 쪽은 원래 역대 정부가 이 집권 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참패해요. 한 2, 30석씩 잃어버린다고요. 근데 요번에는 아마 지금 현재의 공화당 다수당 그 구조, 다수 구조, 모조리티 구조를 방어해낼 거라고 보입니다. 경제 성장이 너무 좋고 미국인들의 그 애국심이나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총알 없는 전쟁, 전시 상태거든요. 일종의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권당 공화당 트럼프 진영에 그 의석을 많이 안 잃어버리고 지금 한 열 몇 석 앞서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열 몇 석 조금 더 앞서 있을 텐데 제가 그 정도를 그냥 커버해낼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거는 잠깐 이거 뒤져볼까요 한번?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열 몇 석을 더 먹어오면 이겨요. 한 20석 가까이를 민주당이. 그러니까 30몇 석 앞서 있겠네요. 잠깐만요. 2018 midterm election US인데 여기 텀을 안 찍었네요. 그러니까 2018년 미국 중간선거. 예, 미국 민주당이 지금 195대 240이죠. 195대 240으로 공화당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약 그 195니까 218까지 가려면 무려 23석을 더 벌어와야 돼요. 23석까지 못 벌어온다고요, 이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오히려 23석 벌기는커녕 한두 석 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한두 석 잊어버린다, 배팅에. 그래서 대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많이 까이면요, 한 중간선거에서 한 30석, 40석씩 잊어버려요. 이 집권당이.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23석을 민주당이 벌어오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이 참패할 것이다. 이것도 망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더욱이 이제 이런 상황 아래서 다시 말해서 한국의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해방으로 치닫고 있고 그러니까 평양 붕괴로 치닫고 있고 이런 상황 아래서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 과연 얼마나 더 권력을 가질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다 때려잡았잖아요. 이제 오늘 보니까 뭐 MB까지 뭐 징역 뭐 20년, 21년인가 구형하고 뭐 저기 벌금도 200억인가 얼마 구형해놓고 이렇게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수십 년 장기 집권 가능하다라고 아마 굳히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몽상이라고 봅니다. 범불 10년입니다. 10년은 뭐야? 이제 두고 보시죠. 더 이상 얘기하면은 너무 살벌한 얘기가 돼요.